안녕하세요. 글로벌 팀에서 글로벌 리치 투게더 운영을 함께 맡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쓸BM 글로벌 편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알쓸BM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둘 다 여행 산업을 주제로 잡아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산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행 산업을 제가 꼽은 이유는 저희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철학 중에서 소비자의 지갑에 주목을 한다라는 그 철학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지갑을 최근에 관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테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많이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있고 실제로 주변 친구분들이나 주변의 가족분들을 보시면 심심치 않게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 산업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산업이고 누구나 다 주목하는 산업인데 저희가 왜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인구 증가와 여행 산업의 경제적 효과라고 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이 그래프는 GDP당 얼마나 많은 인구가 여행을 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역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여행 산업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규제도 있었고 그랬지만 GDP가 성장할수록 또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저희가 봤을 때 경제가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공항이나 이런 곳을 관찰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여행 인구수는 2019년에 24억 명 이후로 24억 명을 기록했고 이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18억 명 이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도달한 인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을 포함해서 기타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여행 산업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표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여행 티켓,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정책까지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여행 산업을 왜 국가들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럽 국가별 여행산업의 GDP 기여도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에서 여행산업이 미치는 기여도가 약 14% 정도 되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여행산업이 약 26%, 태국은 20%를 차지할 정도로 여행산업이 한 국가의 GDP, 즉 경제의 성장을 어느 정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행에 대한 GDP 기여도는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자리라든지 GDP, 전 세계 GDP 기여도 이런 것들은 옆에 숫자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여행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나라를 갈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스페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스페인 항공권을 우리가 발권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항공권을 발권할 때 연관되어 있는 세부적인 산업들을 보면 항공사가 있을 거고 항공기 제조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들어가는 부킹닷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OTA라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의 네트워킹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GDS라는 산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숙소 예약을 보면 호텔과 저희가 흔히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산업군을 대체 숙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대체 숙박 그리고 OTA, GDS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소비로 저희가 넘어가면 공항에서 하건 아니면 시내 면세점에서 하건 면세점에서 저희가 소비를 하고 백화점에서도 소비를 하고 또 그 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해외로 나갈 때 뭐 선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걸 사기 때문에 화장품도 사고 그리고 유럽에 가면 많이들 소비하시는 게 이제 명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실제로 해외에는 공항공사들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볼 산업군은 OTA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OTA를 볼 때 글로벌 트래블 부킹,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여행을 예약할 때의 그 시장을 좀 보면은 2019년 기준 글로벌 트래블 부킹 시장은 약 1.4 트릴리언 달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MZ세대,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항 티켓을 발권하건 항공 티켓을 발권하건 호텔을 예약하건 간에 저희는 항상 모바일 혹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침투율이 거진 다 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글로벌 트래블 부킹 시장은 아직까지 침투율이 높은 수준은 맞지만 아직까지 뭐 저희가 생각할 정도로 뭐 80%, 90% 이 정도 찬 수준은 아니고 2019년 기준으로 48%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향후 2026년까지도 계속해서 침투율이 성장해서 약 55%까지 침투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트래블 부킹 시장에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많이 쓰는 것들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이 산업군인데요. 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부킹닷컴,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야놀자나 여기어때, 그 외에 뭐 익스피디아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스페인을 갔을 때 스페인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싶다. 그러면은 날짜를 입력하고 스페인의 어느 지역을 가는지를 입력하면 호텔들이 쫙 뜨게 되겠죠. 그 호텔들을 저희가 예약하면 이 돈으로 이 기업들이 수익을 벌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벌겠구나, 이거는 당연히 다들 체감적으로 직관적으로 아시는 수익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구조를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에이전시 모델과 멀천트 모델, 이렇게 두 개로 저희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메타서치라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오늘은 에이전시랑 멀천트 모델 이 두 개만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시 시장은 소비자가 결제하는 대상은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부킹닷컴에서 스페인 호텔을 예약하게 되면 돈을 받는 주체는 부킹닷컴이 아니라 호텔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메리어트 호텔을 저희가 예약을 했다. 그럼 부킹닷컴은 그냥 흘러가는, 거쳐가는 역할이고 결국에 그 돈을 받는 주체는 메리어트가 처음에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쳐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는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멀천트 모델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부킹닷컴에서 메리어트 호텔을 결제했다. 그러면 이때 돈을 받는 주체는 메리어트 호텔이 아니라 부킹닷컴이 이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을 부킹닷컴이 메리어트 호텔에게 나눠주게는 되겠지만 받는 주체가 부킹닷컴이라는 거, 그러니까 OTA 기업이 되는 거겠죠. 이 멀천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와 다르게 애초에 메리어트 호텔이나 뭐 힐튼 호텔 이런 기업들로부터 OTA 기업들이 디스카운트, 즉 할인을 받아서 호텔 룸을 일정 부분 자기들이 사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자기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 재고를 어떤 시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는 거죠. 이 멀천트 모델은 이 OTA 기업들이 재고 부담이 있는 그런 중개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기 조절이라든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OTA라면 호텔에 대한 그런 인벤토리, 즉 재고를 사오거나 해서 향후에 호텔 룸과 뭐 만약에 렌터카 이런 상품을 합쳐서 얘네가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얘네가 유동적으로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 모델은 안정성은 있지만 이 매출의 극대화를 이루기에는 멀천트 모델보다는 조금 덜한 면이 있고, 멀천트 모델은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만 우수하게 한다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예측에 대한 그 예측 조절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OTA 산업 저희가 여행을 할 때 무조건 쓰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왜냐, 2022년, 2023년 지금 여행이 조금씩 풀리는 게 저희도 체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OTA 기업들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OTA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산업의 경쟁을 저희가 조금 더 보면 OTA 기업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공권도 있고 뭐 렌터카도 예약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들은 결국에 숙박 예약입니다. 호텔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체 숙박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OTA들이 가져오는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메리어트라든지 힐튼이라든지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브랜드사들이 상당히 많고, 메리어트 기업 하에 메리어트 외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있고 힐튼 또 힐튼 외에 수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결국에 OTA에 넘기면 자기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매출을 이 OTA 기업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이 매출을 우리가 다 가져오고 싶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대형 호텔 기업들이 자체 예약을 늘리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OTA 기업들이 경쟁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멤버십을 본보이라고 해서 멤버십을 내놓고 있죠. 근데 이 본보이 같은 경우에는 메리어트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지금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어서 본보이 카드를 직접 출시를 하고 있고, 이 본보이 호텔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메리어트 산하에 있는 호텔들을 가게 됐을 때 몇 박이 쌓였을 때 1박을 공짜로 준다거나 아니면 조식을 공짜로 준다거나 혹은 뭐 엄청 높은 그런 멤버십 멤버를 가지게 되면 1년에 뭐 10박 공짜로 줄 정도로 그런 멤버십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A 기업들이 주요 수익원이 숙박 예약인데 이 프랜차이즈 호텔 기업들이 직접 예약을 늘리면서 지금 경쟁이 부딪히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산업 자료를 보게 되면 OTA가 2019년 기준, 이거 미국 OTA 산업의 기준인데요. 미국 산업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금 OTA가 51%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1년에는 52%로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OTA 기업이 그러면은 지금 점유율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서 보면 과거 금융위기가 왔을 때와 지금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금융위기나 아니면 지금처럼 팬데믹,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 즉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특징은 호텔 기업들이나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들이 여행 유치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직접 예약도 늘리지만 동시에 채널을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늘려야 되는 거죠. 왜냐, 늦게 늘리면 메리어트 호텔이 뭐 힐튼 호텔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 있고 아니면 뭐 델타 항공이 유나이티드 항공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빨리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채널을 어쩔 수밖에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올 때는 OTA가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봤다. 그 금융위기 직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산업에서 예상되는 수순을 보면 호텔 기업들이 자체 예약을 늘리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예상키로는 호텔에서 직접 예약이 오히려 2021년에 48%에서 51%로 다시 늘어나는 이런 경쟁 양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OTA 산업이 그러면 여기서 호텔 기업과 경쟁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숙박이라는 돌연변이가 등장을 했죠. 특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 사실 에어비앤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본인의 집에 남는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공유 경제의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저게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산업 자료를 보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 기준으로 지금 미국 기준으로 대체 숙박의 시장이 약 40빌리언 수준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작지 않은 수준으로 지금 성장을 한 수준이고요. 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도 최근에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이 OTA 기업들은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 호텔, 프랜차이즈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대체 숙박 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경쟁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TA 산업들이 대체 숙박까지 끼어드는 이 상황에서 이 경쟁 강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이 산업의 경쟁 상황이 이 그림 하나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OTA 산업들 같은 경우는 호텔 기업들의 직접 예약 시장에서 지금 현재 경쟁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체 숙박 이 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지금 더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OTA 기업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들은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어떤 지역을 검색하면 호텔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집이나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그런 대체 숙박 업체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부킹닷컴도 경쟁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체 숙박 시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체 숙박 시장에 있는 이 브루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익스피디아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보 기업도 현재 대체 숙박 시장에서 에어비앤비 다음으로 미국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익스피디아도
브루보라는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금 이 경쟁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봤던 이 OTA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여행은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저희가 오늘 봤던 산업군은 OTA 산업이었는데, 이 OTA 산업은 저희가 여행하는 과정만 떠올려도 숙박, 항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다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실제로 온라인 침투율도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침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룸도 남아있고 성장하는 산업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다만 여기서 경쟁 강도가 증가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저희가 OTA 산업을 덜컥 사자라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다만 여기 내에서 과연 호텔 기업이냐, OTA 기업이냐, 아니면 대체 숙박 기업이냐, 이 기업에 있어서 경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여기서 투자 기회를 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OTA 산업의 현황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혹시나 제가 다음에 또 찍게 된다면 호텔 기업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여행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